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댓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첫 번째 달아주셨던 댓글이 어떤 거냐면요. 2018년 6월 24일 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완성도와 신속성이라고 제가 외부에서 녹화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박근환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핵심 그리고 비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달아주셨고요. 이게 제 유튜브에 첫 번째 달아주셨던 댓글이었습니다. 박근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홍인숙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경청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동영상 공유하는데 적용하고 현장이 좀 더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적용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옆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또 옆으로 가보면 4-1-4번 탐색, 요거는 사회사업 실천 단계에 따른 동영상인데요. 그 밑으로 가면 엄은주 선생님께서 강의가 쉬워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가능하면은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강의해서 고맙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또 옆으로 가볼게요. 욕구를 여쭈어도 알아서 해줘 하시는 경우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 문답인데요. 그 밑에 댓글로 보면 박근환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수고객이시네요. 예. 제일 어려운 게 아무거나 그리고 알아서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고요. 그쵸. 알아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보면 그 안에서 아마 찾을 수 있게 된다. 라는 댓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형 선생님께서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며 출근한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릎을 치며 출근하실 정도로 좋게 봐주셨으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직 기관 필요 때문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하는 내용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사회복지사 전재일의 공유복지 실천 극적극적이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전재일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많은 경우에 결과를 위해 말을 과대 포장하거나 지어내거나 하는 식의 임기응변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누군가를 기만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사업 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이 후환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일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우리의 주어진 본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옆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지시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시해야 될 땐 리더께서는 그냥 지시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환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무고개인가? 라고 달아주셨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촌철살인이라서 마치 회의 시간에 리더의 생각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스무고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무고개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환 선생님께서 화면이 왜 이러죠? 예. 박근환 선생님께서 저도 가끔 제가 상당히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거 저 자신도 아는데 하물며 듣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면서 박근환 선생님께서 또 본인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주셨어요.
이럴 때 제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유튜브 보면서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면 좋을까, 즉 들으시는 분이 본인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이렇게 박근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적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박근환 선생님께서 또 적용해 주셨죠. 꼭 필요한 이야기 하는 것 돌려 말하지 않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노력하겠다고 해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칭찬받으려고 1년 내내 고생하지 말자. 하기 힘들면 못하겠다 라고 말씀드리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박상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동안 예스만 했는데 조금씩 노 하는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사실 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유튜브 말씀대로 적당한 거절로 제 업무량을 조절해야겠다, 그렇게 해보겠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많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서. 그래서 일단 수락을 했는데, 수락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의 평안이 막 깨어지고, 그리고 또 요청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기 싫은 거 하니까 성과가 잘 안 났던.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수락해 놓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거 수락한 제 잘못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박상욱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적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남겨주신 건 고맙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 시설에서 선생님 초청 강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도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선생님 방송 정독 시작합니다. 방송 보고 더 발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방송 정독까지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볼게요. 평가 이후의 기회를 잘 살리자. 평가단이 어떻게 평가했든 간에 우리는 평가 이후의 기회를 잘 살려보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재일 선생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와, 그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는 직원들의 마음에 공감되는 이야기를 콕 집어주셨다. 평가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봤다. 고맙다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전재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전재일 선생님, 저하고 계속 저희 댓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만들어 보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또 가볼게요. 1회차 앞으로 읽을 책 소개인데요. 이거는 사회복지 최고관리자 절타탕마, 그래서 2018년 40대 편인데요. 요거 첫째 날 이야기 했었던 내용들 올렸던 유튜브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공동주최하고 계시는, 이거 공동주최는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중부재단에서 공동주최하시는 건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님이신 곽경희 선생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공감합니다. 꾸준히 구독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주최 측이시니까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서 피드백도 지금처럼 많이 남겨주십시오. 매주 서사협에 가서 세미나실 이용하면서 최고관리자 절차탕마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곽경희 서장님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고 또 불편한 거 없는지 챙겨주시거든요. 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또 가볼게요. 도대체 왜 이토록 불안한가? 내부 확신이 없으면 외부에 의존한다. 그래서 리더께서 스스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외부의 피드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 확신마저 떨어져서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 듣고 오면 계속 흔들리는 불안함을 느끼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이니 내부 확신을 다듬어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승금배 선생님이십니다. 승금배 선생님께서 내부보다는 외부의 의견에 의해 손바닥 뒤집기를 너무 쉽게 하는, 그것이 마치 용기 있는 선택인 양 주장하시는 분이 떠오르신다고. 그쵸.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계속 손바닥 뒤집는 건 이건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닌 거죠. 근데 그랬던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 분이 떠오른다고 남겨주셨었고요. 그리고 밑에 재밌는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건선이라는 분께서 킬라그램 닮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킬라그램이 누군가 그래서 검색을 했었는데 이분이시더라고요. 예, 저하고 닮았나요? 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재미있게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나하고 좀 많이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댓글로 가볼게요. 앞으로 할 사업은 시나리오 짜고 근육 학습하면서 준비해보자. 새로 할 사업은 미리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피드백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드포워드는 사전에 그만큼 시나리오 짜보면서 근육 학습해보면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러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 달린 것이 있습니다. 전재일 선생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죠. 우수 댓글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좋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이 아마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사전에는 피드포워드, 사후에는 피드백 받기를 노력하고 또 하려고 하시는 것을 노력해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전재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회차 사회복지사 최고관리자 절타탕마 3회차로 진행했던 탁월한 조직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읽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강의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재희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관장님의 불안함과 직원의 불안함, 상호 신뢰를 갖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본다. 예, 맞습니다. 관장님의 불안함과 직원의 불안함이 있는데요. 이거 상호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양쪽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재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이 직원들의 노력보다는 리더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직원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의 노력도 필요하긴 한데 리더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복지관 중간관리자 부장 이상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과업은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답게 그렇게 주체적으로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중간관리자 이상, 부장 이상이 하는 일, 집중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적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중간관리자 이상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부장 이상, 그리고 관장님, 원장님, 최고관리자 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직원들의 주체성이 좀 더 살아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계도 훨씬 더 진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전재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달았던 댓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여러 번 모아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고 또 토론 달아주시고 질문 달아주셔도 제가 이렇게 자리 따로 마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예, 앞으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